자, 교재 50페이지 연말정산 제4장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계시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해서 확정된 연간 세액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서 이미 원천 납부한 세액과 세액을 비교해서 과부족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연말정산 의무자 누가 연말정산하느냐 하는 건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이 연말정산 의무자가 됩니다. 즉 연말정산 시기 때 지급하는 사람이다. 급여를 주는 사람이 연말정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느냐 하는 건데 계속근로자의 경우에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는데요. 만약에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한 걸로 보고 2월 말일 날 연말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도퇴직한 경우에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급여 자료 입력을 할 때 제가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반영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하고 동일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원래 원천세를 7월 10일 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7월 10일 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1월 10날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도 2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마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7월 10일 날 신고하니까 그때까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할 수 없는 이유는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마감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51페이지에 제2절 소득공제의 종류 및 한도에서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에서 세액 계산 흐름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총급여, 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에서 이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는 부분이죠. 비과세 소득은 앞에서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고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를 하고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소득공제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론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를 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하게 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자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을 적용해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52페이지에 연말정산세액 계산 요약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 총급여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총급여가 계산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는데 근로소득 공제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는 급여액의 70%를 500에서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35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의 40%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1억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1,475만 원 플러스 총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를 계산해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각종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산출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6%에서 38%까지. 그 다음에 납부환급세액에서는 각종 세액공제나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에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요건표에서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 요건에 대해서 표로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거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단 부분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 요건에 대한 내용을 표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54페이지에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장기집합투자저축 소득공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요약되어 있는 부분은 참고 자료로 보시고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도 세액공제 요약해서 자녀 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표준 세액공제까지 하나의 표로 요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하실 때에는 이 53페이지와 5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되어 있는 표를 갖고 연말정산에 적용하시면 그러니까 좀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6페이지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과 첨부 서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라든가 주택자금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첨부 서류들 어떤 걸 첨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 첨부 서류에 발급처 등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있는 서류들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한테 연말정산 대상 직원들한테 준비해야 되는 서류 목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이 서류를 해당 사항에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8페이지에 그 표 밑에 보시면 당부장 표시로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수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다라고 해서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은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외의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첨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민원 포탈 민원24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건물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개별주택 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 이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확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9페이지에 참고 자료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참고해서 연말정산 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본 서류입니다. 소득공제 서류,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때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는 추후에 우리 그 세무사랑2에서 작성하는 방법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증명서류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내용들은. 그래서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 간수화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라고 해서 과거에는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조회 발급에 있는 연말정산 간수화 쪽에서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내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페이지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0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소득공제 요건을 스스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내려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그 소득공제가 별도의 요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챙겨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자금공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수화 자료를 내려받으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간수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챙겨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부양가족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근로자 본인 자신 것만 본인 것만 간수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챙겨봤는데 부양가족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 되면 그 부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공인인증서나 부양가족 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거나
신용카드나 팩스 신청으로 연중 언제든지 그러니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거는 핸드폰으로 인증받는 게 가장 편리한지 할 걸로 보여지고요.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 자료 조회 신청에 등록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1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소득공제 자료를 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기타 공제, 기부금까지 적용이 되는데 비고란에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X 표시, 세모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X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개별적으로 좀 챙기셔야 되고요.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자료가 제공은 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별도로 또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1페이지에 있는 3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을 하시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과 아이디가 보일 거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편리한 연말정산이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예상해보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리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 그 다음에 자료 제공 동의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삭제 요청도 있고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자료 제공 동의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동의 신청, 미성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미성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 조회 신청에서 등록만 하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에 대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자료 제공 동의를 받은 다음에 소득공제 자료 조회 발급 쪽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조회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내역 조회라고 해서 2015년도부터 9월 달까지 내용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들이 있는데 2015년도 거는 지금 신용카드와 관련되는 부분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1월 달에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미리 한번 보시려면 2014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2014년도 보험료 의료비에서 쭉 나오죠. 보험료에서 내용을 조회를 하게 되면 자,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600만 원 지출됐다라는 것을 전액 다 알 수가 있죠. 의료비에 대한 부분, 교육비, 신용카드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도 쭉 얼마나 사용했고 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조회하신 다음에 인쇄 버튼을 통해서 인쇄하실 수도 있고요. 조회 항목을 한꺼번에 PDF 파일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PDF 파일로 자료를 내려받게 되면 이 PDF 파일이 지금 세무사랑2 프로그램과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연말정산 작업을 하실 때는 훨씬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고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전체 다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류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오류 내용을 신고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필요한 내용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연말정산 쪽에서 내용을 정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